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미국 학교 체육대회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날이었죠.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미국 이민 5년차 우리 가족에게 그날은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 날이었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일주일 전 민준이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고 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죠. 사춘기 때문인가 싶었지만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체육대회 준비 잘 되고 있니? 저녁 식사 중 물었더니 민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빠, 저 체육대회 안 갈래요. 저와 아내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죠. 학교 행사를 좋아하던 아이였기에 더욱 이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부드럽게 묻자 민준이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저를 작은 한국인이라고 놀려요. 체육대회에서 다 질 거라며 미리 비웃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티셔츠 색깔로 팀을 나눴는데 아무도 저를 팀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억지로 넣어줬지만 다들 싫어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위해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아이가 이런 차별을 겪고 있다니 너무 미안했어요. 특히 브래드가 제일 심해요.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걔 아빠는 엄청 크고 운동도 잘한대요. 브래드는 제가 아시아인이라 운동을 못한다고 매일 놀려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제가 위로했지만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아빠, 저는 키도 작고 달리기도 느려요. 체육대회 가면 다 질 거예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죠. 단순히 학교 상담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체육대회에 내가 나갈게. 저는 결심했어요. 아빠, 달리기 경주가 있다며? 당신이요? 아내가 놀라 불었어요. 하지만 미국인 아빠들은 다 커 걱정 마.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내가 대학 때 육상부였던 거 잊었어. 다음 날 민준이에게 제안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체육대회 달리기에 나가려고 너도 참가해볼래? 같이 하면 재밌을 거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빠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놀라붙자 아이는 말했어요. 다른 아빠들이 아빠를 보고 웃을까 봐요. 다들 너무 크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조롱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학교에서 받은 상처가 깊었던 거죠. 체육대회 전까지 민준이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아침 아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학교로 가는 길, 민준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나게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말이 없었죠. 괜찮아. 민준아, 오늘은 그냥 즐기는 거야. 제가 밝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빠, 정말 달릴 건가요? 안 하셔도 돼요. 아이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장식, 음악,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민준이에게는 그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듯했어요. 아이는 제 뒤에 바짝 붙어 걸었죠. 저기 브래드가 있어요. 민준이가 속삭였어요. 시선을 따라보니 키 큰 금발 소년이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옆에는 거인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아버지로 보였어요. 와, 저 사람이 브래드 아빠인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정말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거의 2m에 가까운 키의 운동선수 같은 몸매였죠. 다른 미국인 아빠들도 비슷한 체격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작아 보일지 상상이 됐습니다. 아빠, 그냥 집에 가요. 민준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저는 아이를 진정시켰어요. 학창시절 키 작다고 놀림받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때마다 실력으로 인정받았던 순간도 함께 생각났죠? 괜찮아. 민준아 크기가 전부가 아니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특히 브래드와 친구들이 우리를 보며 키득거릴 때마다 더욱 움츠러들었죠. 저봐, 우리를 보고 웃고 있어.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드디어 아빠들의 달리기 경주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로 안내했어요. 자, 이제 아빠들의 100m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어섰지만 민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들 아빠를 보고 웃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출발선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준이는 아내 옆에 앉아 걱정스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출발선에 서자 예상대로 다른 아빠들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부분 190cm가 넘어 보였고 체격도 좋았어요. 저 한국인도 참가하네. 한 아빠가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는 민준이 그 울보 꼬마 아빠인가 라고 했어요. 그들은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죠. 특히 브래드의 아버지로 보이는 마이크가 다가왔어요. 그는 거의 디미터에 가까운 키의 미식축구 선수 같은 체격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마이크라고 합니다. 브래드 아빠예요. 그가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손에 제 손이 파묻혔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빠입니다. 제가 답하자 마이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이런 경주에 참가하다니. 그의 말투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아빠들은 다 운동 경력이 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미식축구를 했고 스티브는 수영선수였죠. 당신 같은 작은 분에겐 좀 버거울 겁니다. 다른 아빠들이 키득거렸어요. 저는 대답 대신 출발 자세를 취했습니다. 대학 시절 육상부에서 배운 기술이 자연스레 떠올랐어요. 와, 저 자세 좀 봐.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이크는 비웃으며 흉내내는 거겠지. 출발하면 바로 쓰러질 걸 이라고 했죠. 갑자기 민준이가 관중석에서 뛰쳐나와 제 앞에 섰어요. 아빠,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브래드가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우리를 가리켰어요. 민준이 아빠도 겁먹었대. 브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어요. 괜찮아. 아빠를 믿어. 모든 일은 겉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아. 민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아내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출발 총소리와 함께 저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15년 전 전국 대회에서 뛰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작은 체구가 오히려 폭발적인 스타트에 유리했죠. 첫 걸음부터 다른 참가자들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놀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게 뭐야? 브래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트랙을 가로지르며 속도를 높였어요. 짧은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팔은 리듬감 있게 몸을 밀어냈습니다. 대학 시절 수천 번 연습했던 폼이 자연스레 나왔어요.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랙 절반을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니 마이크와 다른 아빠들은 몇 미터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민준이 아빠 화이팅! 아이들의 응원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힘을 얻어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운동장이 환호로 가득 찼어요. 뒤를 돌아보니 다른 참가자들은 이제야 마지막 직선 코스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우승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민준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엔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브래드와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고 마이크를 비롯한 미국인 아빠들은 헐떡이며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그들의 얼굴엔 이제 비웃음 대신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혹시 전문 선수였나요? 마이크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대학에서 육상부였습니다. 오늘 다시 기억이 났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하자 운동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렸어요? 브래드 아빠보다 훨씬 빨랐어요. 아이의 목소리엔 믿을 수 없다는 기쁨이 가득했죠.
저는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아빠가 말했잖아.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 순간 처음으로 민준이의 얼굴에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 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그들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마이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대학 육상부셨다고요? 어느 학교죠? 한국대학이라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담담히 답하자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오해했네요. 정말 멋졌습니다. 그의 큰 손이 이번엔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동등한 존중의 악수였죠. 다른 아빠들도 차례로 다가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단거리 선수였는데 당신 스타트는 프로 같았어요. 한 아빠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연습이죠.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어요. 와, 정말 놀라운 달리기였습니다.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민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동의했어요. 사회자가 운동장 전체에 제 목소리가 울리도록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달리기를 보여주셨는데 비결이 뭔가요? 저는 잠시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엔 이제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죠.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다만 겉모습이나 체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믿어요. 중요한 건 내면의 힘과 노력입니다. 그 말에 운동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부모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민준이는 제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 많은 이들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학교에서 우리가 주목받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도 따뜻한 방식으로요. 민준이는 계속 제 곁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빠. 다들 아빠 얘기만 해요. 정말 멋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뛴 그 100m가 민준이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죠. 체육대회가 끝나갈 무렵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종목의 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아빠 달리기 부문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경기였던 아빠 달리기 우승자는 교장 선생님이 잠시 멈추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아빠 김태훈님입니다. 운동장이 다시 환호로 가득 찼어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아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달리기였습니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어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영어로 긴 연설을 한 적이 없었지만 민준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단순히 경주에서 이기려고 뛴 게 아닙니다. 제 아들과 모든 아이들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노력, 인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귀 기울였죠. 민준이는 제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 저는 단지 달리기를 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부모는 눈물을 글썽겼고 교장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오자 브래드가 민준이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민준아, 네, 아빠, 정말 대단하다. 브래드가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작다고 놀려서 미안해. 민준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곧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다음에 같이 놀자.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 한 번의 달리기가 이렇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마이크도 다가와 인사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김님,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사과드립니다. 괜찮아요. 모두 배우는 과정이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체육대회는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우리 가족과 학교 공동체에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민준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작은 체구 때문에 늘 주눅 들었던 아들이 이제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평소와 달리 신나 있었어요. 제 달리기 모습을 흉내내며 깔깔 웃었죠. 아빠 출발하자마자 쭉 나가시더니 브래드 아빠를 완전히 앞섰어요.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아빠가 그렇게 멋있었어. 네, 최고였어요. 민준이의 눈이 별처럼 빛났죠. 브래드도 아빠가 진짜 멋있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민준이는 체육대회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했고, 아내는 제게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주눅든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자신감 있게 걸어갔어요. 민준아,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제가 말하자 아이가 활짝 웃으며 답했어요. 네, 어제 브래드가 오늘 같이 놀자고 했거든요. 학교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브래드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아 여기야. 브래드가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민준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눈빛을 보냈죠. 가봐, 나중에 데리러 올게.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민준이가 친구들에게 달려가자 아이들은 함께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죠. 오후에 민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는 여러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달려와 신나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브래드랑 제이크랑 다 저랑 같이 놀았어요. 브래드가 제가 평행봉 잘한다고 칭찬도 했어요. 정말 좋았겠구나.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도 운동 잘하나요?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엔 정말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많아. 키가 작다고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럼 저도 커서 아빠처럼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이야. 꾸준히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저는 제 가슴을 가리켰어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즐겼죠.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건 브래드와 다른 아이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이제 민준이를 동등한 친구로 대했고 놀림이나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민준이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모습이 보였죠. 체육대회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며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얼마 전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빠, 제가 1등 했어요. 민준이가 트로피를 들고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아,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준이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어요. 민준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을 때 마이크와 브래드가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님. 마이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답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사실 체육대회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죠.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브래드가 요즘 민준이와 정말 친해졌어요. 집에서도 민준이 얘기를 자주 하죠. 특히 수학을 잘 가르쳐준다고 좋아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장점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김님 가족도 초대하고 싶어요. 마이크가 말했어요. 브래드가 특히 민준이를 초대해 달라고 하더군요. 네, 기쁘게 가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아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내 덕분만은 아니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멀리서 민준이가 친구들과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우리 가족은 많은 어려움과 차별에 부딪혔죠. 특히 민준이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 체육대회에서의 100m 달리기가 떠올랐어요. 그 짧은 순간이 우리 가족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몰랐죠. 작은 승리였지만 민준이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줬고 주변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놓았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공원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며 불렀어요. 이리 와서 같이 축구해요. 알았어.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내를 보니 그녀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축구장으로 달려가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결코 작지 않다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평가받을 때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빛은 이미 민준이의 눈빛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